자, 주말을 지나면서 극우 세력들이 발악을 하잖아요. 진짜 발악을 해요. 제가 이 표현 많이 씁니다. 단말마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잘 알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드라마처럼 내가 너한테 유언을 남겨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어요. 숨 끊어질 때. 그걸 단말마라고 합니다. 지금 단말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극우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장이 문을 닫아요. 이제 곧 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땡겨야 돼요. 예. 근데 이 탄핵 심판의 모토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 방송 제작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기획 의도가 똑같아요. 탄핵 심판의 기획 의도가 뭐냐면은 신속한 심리예요. 혼란을 줄여야 되거든. 근데 주말만 되면은 이것들이 장사해 먹는 거야. 막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어디 도시에 가고 막 장사해 먹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한 줄을 더 늘릴수록 사실은 그 탄핵 심판의 의도가 흐려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막 모여가지고 막 헌재를 불살라 보이니 어쩌니 막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도 뻔히 다 알아요. 자기네들 선고하고 나면 저 장 끝나는 거. 그러니까 길게 끌 이유가 없어요. 빨리 끝내야 문영배 재판관님도 집에 가서 편히 자지. 네.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하는 사람들이 다 한가닥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형사재판하면은 그 내가 판결 내린 사람, 피의자 이런 사람들한테 협박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협박하고 막 문영배를 밟아 이런 짓 한다 그래서 쫄지 않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짜증만 나죠. 자, 어제 JTBC가 정말 반가운 헤드라인을 한번 보여줬죠. 과거 탄핵 심판 평의 보니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결론도. 어우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아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면 저 새끼들 저희 수빠하려고 그러나 보다. 저거 JTBC 어제 헤드라인이에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결론도. 후반이라고 하면 뭐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법조인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쟁점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홍장원이 어쩌니 누가 어쩌니 뭐 메모가 어쩌니 이야기하는 게 다 의미 없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정말 중요한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이 다 자백을 해버렸어요. 거기다 금요일 날 중요한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판결 내용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아니, 성관이. 죄송해요. 성관이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성관이도 군인을 보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헌법재판에 자백을 해버렸어요. 아마 이게 헌법재판이 일반 재판이었으면 딱 그 말 나온 순간에 지금 이제 탄핵 사유로 적어지는 게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판사들이 이렇게 쓸 거예요. 성관이의 선거 관리를 목적으로 군인을 보낸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만 인용이 돼도 그냥 탄핵은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4개 중에 하나가 이미 인용이 됐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3개를 어떻게 헌법적 결단, 그러니까 앞으로 4단을 또 일으키면 니들 죽어. 이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4개를 다 판단을 하긴 할 거예요. 판단을 다 하긴 할 건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후반 판결 나온다에 유력하게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걸자. 지금 걸자. 지금 걸게. 3만 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마찬가지 어디다 걸래요?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로 해야죠. 다음 주에 하면 지금 역적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제가 다음 주로 할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수목금. 이게 지금 과거 탄핵 심판 평의 횟수에 나와 있잖아요. 날마다 저걸 해요. 최고변론까지 갔잖아요. 날마다 저거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1번.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수목금 그다음에 이번 주 어떤 경우는요 밥 먹으면 수단데 화수목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탄핵 심판에 비해서 쟁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선고 기일은 지정 언제 하느냐? 여기 이제 우리 사람 가슴 떨리게 하는 거야.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거면은 최소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에는 예고를 한다는 거지. 그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이틀만 더 계셨다가 헌재에서 야 금요일 날 한 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수요일이면 대충 답이 나온다는 거죠. 네. 예. 기대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모두 금요일 날로 했었다 지금까지. 근데 저거는 꼭 정해진 무슨 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 헌법 재판관들이. 그렇지 저거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잖아. 언제 한다고. 그날 헌재는 진짜 철통 같은 경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걱정되네요. 벌써. 그러니까 사건 주심이 정영식이잖아요. 이 사람이 먼저 의견을 낸답니다. 그러면은 최근 임명된 재판관 순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마지막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평결로 최종 의견에 따라서 정영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주심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이런 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쟤네들이 지금 주말마다 되면 뭐 누구를 밟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가능성 1도 없는데 정변 이야기처럼 그냥 코인 빨고 있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정말로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저걸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 그치. 그 말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뭐 그 쉽게 표현하면 비문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게 최순실의 비선이든 명태균 게이트든 이런 거는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어. 내라는요. 모든 탄핵 사안 중에 맨 꼭대기에 있는 거야. 최정점이죠. 최정점. 요거를 탄핵을 안 시키면 윤석열은 다시 계엄 일으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들 지금 리스트가 쭉 있죠. 쟤네들이 지금 바라는 거 이런 거야.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또는 지금 조이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합치면 2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한 사람들 지명한 사람들 있죠. 여기 지금 김영두 정정미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이미선 있죠. 저 정영식이는 윤석열이 임명했고요. 다음에 김복형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이태가 지명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지금 최근에 조한창 정계에서는 지금 국회 추천이고 국민의힘 하나 민주당 하나잖아요. 지금 마흔역 임명하냐 마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쟤네들이 바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명 이상이 파면을 인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뭐 마흔역이 들어가면 어쩌고 저거는 막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고 지금 마흔역 들어가도 저는 여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쟤네들 입장에서 그중에 누가 마음이 변할 사람이 있으면 아까 말한 정영식이나 김복형 요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뇌피셜이 작동한다고 일단 봐요. 그런데 정영식 있잖아요. 인생 끝납니다. 여기 만약에 파면 안 시키면 김복형 마찬가지. 내가 말씀드렸죠.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주의자라고 권력에 붙는 사람들. 당연하죠. 네.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눈치 엄청 빠르고 내가 어디로 붙어야 될지 정확히 알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돌아와서 제2의 계엄이 이루어진다. 그럼 윤석열은 모을지도 몰라. 김건희는 군대를 어디부터 보내겠어요. 계엄이 실패하면 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겠어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래 나서 이거 쉽지도 않고 그리고 법조인은 아무리 그러니까 양심이 없고 나쁜 법조인들이 있죠. 나쁜 법조인들이 있는데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하고 법리관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할 때 판결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지. 맞아요.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봤어. 그리고 당사자가 법원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건 접니다 해버렸어. 이거를 뭐라고 말장난을 해서 과연 기각을 한다? 이거 네. 저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건 자기 법관 인생을 다 부정하는 거죠. 네. 자, 근데 국민의힘이 저게 진짜 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셔야 합니다. 처부 숫자 하셨.
했습니다. 저기 지금 현직 나중에 쳐버려야 돼요, 국회의원이에요. 저자.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버티고 쳐버려야 돼요. 나중에 처벌해야죠. 이거 이석기 판례대로 하면 징역 12년이에요. 예. 오. 그렇지. 근데 이 서천호가 윤석열이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항상 루틴이 있어. 서천호가 댓글 여론조작 집행유예 1년 확정된 사람이야. 요거를 윤석열이가 사면을 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설날 특별 사면 시켜주면서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했던 겁니다. 2024년 2월이고 총선은 4월 달이었는데 얘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결초보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댓글 여론조작해서 유죄가 확정된다라고요. 그런 사람을 또 사면으로 풀어주고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오바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근데 저 사람도 저 사람이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37명? 하여튼 뭐 그렇게 해요. 제가 판결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 피청구에 서서 국회의원 이석기를 비롯한 동부연합 주요 구성원들이 2013년 5월 10일 및 5월 10일 뭐 중요한 것만 넘어갑시다. 북한의 동조와 대한민국 내 국가기관 시설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출, 통신, 교단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내란 관련 회합들을 개최하였는데 이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이 사건의 피청구인의 옹호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정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폭력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하는 것은 당내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형행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해서 정당을 해산시켰어요. 이거 이름만 바꿔볼게요. 서천호였나요? 네,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서천호 등 국민의힘 주요 구성원들은 서천호의 주도하에 헌법재판소 파괴, 공수처 파괴 등 국가기관시설 등에 대한 폭력을 실행하고자 내란을 옹호하는 회합을 개최하였는데 위 회합들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옹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위 화합은 국민의힘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폭력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내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형해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2026년쯤 위원정당 해산 심판 결정문에 써질 겁니다. 예. 아,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서천호만 돼야 돼. 있어요. 나경원이, 많아요, 윤상현이 진짜. 겁나 많지. 자,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 근데 어저께 주말 집회에 김용현 변호사가 무대에 올라가서요. 헌법재판관을 초단하라. 그 유언이냐 이 새끼야? 야 김용현 이 새끼야. 헌법재판관을 초단하라 유언이야?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김용현이 윤석열 확실히 묻어버리겠다는 거야. 이거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하면 판결 내리려는 헌법재판관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를 무대에 올라가서 읽어. 사실요. 솔직히 말하면 김용현이는 저런 변호사 쓰면 안 되고요. 국선 썼어야 돼. 아니 진짜 왜냐면 변호사로서 저걸 읽는 게 과연 김용현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5천만 국민께 고합니다. 탄핵 심판을 각하하라. 윤석열 각하하라. 윤석열 각하 이미. 탄핵 소추안 의결을 다시 하라.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탄핵 심판 각하라고 그러죠. 기각도 아니야. 각하야. 각하가 되잖아요. 그럼 동일 사건을 다시 한번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네. 아니, 노린 건가?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탄핵하자는 거죠. 두 번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네. 역시 전문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야. 이게 각하고. 이거 청구가 들어온 거 보니까 요거는 니들이 주장하는 건 틀렸어. 이게 지금 기각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편지에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편지는 교도소를 이렇게 통과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이거를 이 김용현이 쓴 편지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아니 근데 이제 밑에 사인도 했으니까. 아니 사인 알아요? 김용현 사인 알아요? 저는 정말로 이거를 정말로 김용현이 과연 이런 편지를 썼을까? 저는 좀 의심해요. 예, 알겠어요. 근데 이제 김용현의 편지를 저희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정말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 하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어쨌건 얘네들은 지금 마일리지 척척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어저께까지
최상목은 마흔역 임명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째 침묵인 거죠. 고의적 헌법 파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다가 선거 날짜 잡히면 임명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도 무시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게 바로 위헌 행위인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 근데 법으로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방법은 저렇게도. 있는데 임명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내란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때 당시에 주요 내각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것도 포함되겠죠. 뭐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이 될 거고 저는 아마도 최상목이 지금까지 의심받고 있는 내용에 비하면 이거 뭐 경범죄니까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쓸 거죠. 근데 요거는 중대한 탄핵 사유 같아요. 중대한 탄핵 사유. 민주당 지금 이제 최상목 인정 안 하겠다는 건 최상목이는 지금 대통령이 흠뻑 빠져 있어. 상목아, 저기 저 올리브영 갔다고? 네, 올리브영에 간 겁니다. 너 왜 갔니? 상목아. 지금 대통령 놀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립글로즈 하나 사서 갔대요. 상목아, 너 왜 갔어 여기? 사실 저 올리브영이 해외 관광객 들어오면 필수 코스잖아요. 네. 한국 화장품 좋다고. K 뷰리 그래 상목아. 저기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에요. 그러네. 그 다음에 소방서 갔나? 네, 산림청에 가서 또 소방대원 옷 입고 대통령 코스프레 또 제대로 하고 있더라. 상목아. 이게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최상목 맨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저거 보면 무슨 생각 나냐면 그거 누구요? 나 김문수인데. 그거 나 상목인데. 나 최상목이야. 베스트 3. 무슨 목이라고요? 베스트 3. 누구요? 최상목. 그 다음 보시면 또 합참도 방문했습니다. 나 대통령이야. 이것들아. 아니 지금 합참 의장 지금 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신났어요 최상목은. 아니 지금 얼마나 신났어 지금. 그 저기 뭐야 최순실 때 한번 살아났지. 지금 또 살아났잖아 지금. 자기는 지금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난 지금 용된 거야. K스포츠 미르재단 모집책 최상목이 많이 그렇죠. 컸다. 많이 컸다. 참.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 지금 재밌을 것 같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윤석열 파면이 나오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모습들이 연속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애들 뭐 한덕수가 돌아오네 많이 하는데 설사 돌아온다고 한들 이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한덕수 더 나오잖아요. 한덕수 또 탄핵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임명 안 한 거 위헌이다 했거든. 우리도 진짜 그만하자 진짜. 너무.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판 파면 결정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도 다음 주 초에 나올 수도 있다. 꼭 금요일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저의 영험함은 3월 10일에 맞춰져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박근혜 파면일이 3월 10일이다. 뭔가 오묘한 평행이론. 야 내가 선 없는 날 선고하라니까. 그날 잡으면 어떡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